1980년대까지 축구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일본은 1988년 아시안컵에 참가하며 국제무대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국과 같은 조에 속했던 일본은 국제대회 경험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며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조별리그 꼴찌로 일찌감치 대회를 마감했는데요. 4년 뒤 1992년 개최국 자격으로 참가한 일본은 당시 대회 MVP를 수상한 미우라 카즈요시를 앞세워 아시안컵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치밀한 계획 끝에 1993년 프로리그를 출범시키며 축구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고 2000년 레바논 대회, 2004년 중국 대회를 연달아 우승하며 아시아의 강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2011년 카타르 대회에서 또 한 번 우승을 차지한 일본은 9번의 아시안컵에 참가해 무려 4번을 우승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2번 이상 우승컵을 들어올린 감독은 브라질 국적의 카를로스 파헤이라 감독 단 한 명뿐입니다. 만 30세라는 매우 젊은 나이에 지도자 경력을 시작한 파헤이라 감독은 32세였던 1976년 쿠웨이트 대표팀의 코치로 부임하며 아시아 축구와 연을 맺었습니다. 1978년 감독으로 승격한 파헤이라는 쿠웨이트를 이끌고 자신의 첫 메이저 대회인 1980년 아시안컵에 도전했는데요. 대한민국과 같은 조에 속한 쿠웨이트는 B조 2위로 준결승에 진출한 뒤 난적 이란을 2대1로 격파했고 결승전에서 한국을 3대0으로 꺾고 파헤이라 감독 자신의 첫 우승컵이자 쿠웨이트 대표팀 최초의 아시안컵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후 쿠웨이트 대표팀을 1982년 스페인 월드컵 본선에 진출시키기도 한 파헤이라 감독은 1988 아시안컵에서 사우디 대표팀을 이끌고 다시 한번 아시안컵 정상을 노렸습니다. 안정성을 중시한 파헤이라 감독은 준결승까지 단 1실점만 하며 극도의 짠물 수비를 보여줬고 결승에서 만난 한국을 상대로 연장전까지 무득점을 기록한 뒤 승부차기에서 4대3으로 승리하며 자신의 두 번째 아시안컵을 들어올렸습니다. 한국은 1980년도 쿠웨이트에 이어 1988년도 사우디까지 영거푸 파헤이라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 결승에서 패하며 통산 3번째 우승에 실패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초기 아시안컵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1968년 이란이 개최국 자격으로 참여하며 아시안컵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개최국이라는 이점도 지니고 있었으나 첫 출전에 4경기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한 이란은 토너먼트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된 1972년에는 결승에서 한국을 제치고 2회 연속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1976년 8년 전에 이어 다시 한번 아시안컵 개최국 자격으로 참가한 이란은 2연속 우승팀이라는 자신감과 홈팀의 이점까지 더해져 상대팀들을 사정없이 짓밟았는데요. 1968년 우승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1971년 개장한 원정팀들의 무덤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전경기를 치른 이란은 조별리그에서 남예멘을 8대0으로 무차별 학살하는 등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결승에서 만난 쿠웨이트를 1대0으로 제압한 이란은 13득점 무실점이라는 퍼펙트한 기록으로 3연속 아시안컵 우승을 달성했고 이 아시안컵 무실점 우승은 아직까지 이란만이 달성한 유일한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란이 3연속 우승을 차지한 이후 아시안컵의 강자 타이틀은 사우디가 가져갔습니다. 사우디는 1984년부터 2000년도까지 5개 대회 연속 결승전에 오르며 20세기 후반 아시안컵의 절대 강자로 자리 잡았고 이 기간 동안 3번의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전력이 약화된 사우디는 2004 아시안컵에서 조별예선 꼴찌, 2011 아시안컵에서 조별예선 꼴찌, 2015 아시안컵에서도 중국에 밀려 조별예선 탈락을 하는 등 암흑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우디 이후 아시안컵의 강자 타이틀은 일본이 가져갔는데요. 일본은 2000년도부터 2019년대까지 6개 대회 동안 2007년을 제외하고 모두 4강 이상에 오르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4번의 결승에 진출해 3번의 우승을 이룬 일본은 자타공인 아시아 최고의 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총 17번 열린 아시안컵에서 9개의 국가가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지역별로 분류해보면 서아시아에서 5개의 국가가 9번의 우승, 동아시아에서 2개의 국가가 6번의 우승,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2번을 우승했는데요. 서아시아는 사우디와 이란이 3번,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가 각각 1번씩 우승했고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4번, 한국이 2번의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호주, 그리고 이스라엘인데요. 호주는 2015년 자국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한국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고 이스라엘 역시 1964년 자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현재는 UEFA 소속으로 유럽에서 활동 중인 이스라엘이지만 과거 이스라엘은 아시안컵에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1회, 2회 대회에 한국에 이어 연속 준우승을 차지한 이스라엘은 3회 이스라엘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1968년 사회대회까지 참가한 이스라엘은 이후 중동 국가들과의 정치적인 이유로 아시안컵에 참여하지 않았고 아시아 축구연맹에서 쫓겨나며 지리적으로 전혀 연관성이 없는 오세아니아 축구연맹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애매한 위치에 있던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이 지난 1991년 유럽 축구연맹에 가입하며 떠돌이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호주는 실리적인 목적으로 오세아니아 축구연맹을 떠나 아시아로 편입했는데요. 오세아니아에서는 절대 강자였으나 0.5장밖에 없는 월드컵 티켓 숫자가 호주의 마음을 오세아니아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월드컵 진출을 위해서 항상 타대륙과의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하는 매우 불리한 시스템 때문이었죠. 90년대 중반부터 AFC 가입을 추진한 호주는 마침내 2006년 AFC 가입에 성공했고 꿈꿔왔던 대로 아시아 지역 예선을 통해 2010년부터 꾸준히 월드컵에 진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아시안컵 우승까지 달성하는 등 AFC 가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최다 득점의 역사는 참가국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새롭게 쓰여졌는데요. 1980년 참가국이 6개에서 10개로 늘어나며 경기 수가 확대되었고 이란의 베타시 파리바와 한국의 최순호가 7골로 기존 기록 5골을 경신하며 득점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가국 수가 12개로 확대된 1996년 이란의 알리다에이가 8골을 넣으며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당시 한국은 이란과 8강에서 맞붙었고 한국은 알리다에이에 4골을 헌납하며 아시안컵 득점 기록 경신에 큰 몫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20년 넘게 깨지지 않던 최다 득점 기록은 참가국이 24개국으로 확대된 2019년에 새롭게 쓰여집니다. 이 대회부터 결승 진출 시 월드컵처럼 최대 7경기를 소화하게 되었고 결승까지 진출한 카타르의 알모에자 알리는 16강전을 제외하고 6경기에서 무려 9골을 장렬시키며 알리다이의 최다 득점 기록을 23년 만에 뛰어넘었습니다. 아시안컵은 1956년 1회 대회부터 4년마다 빠짐없이 짝수에 개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이는 유로대회,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대회인 올림픽과 같은 해에 치르다 보니 아시안컵에 대한 주목도는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AFC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의 전통을 깨고 14번째 대회부터 홀수의 개최를 선택, 동남아 4개국 대회를 2007년도에 개최했습니다. 냉정히 말해 인기가 별로 없었던 이전의 아시안컵은 상금이 제로인 실리는 없고 명예뿐인 대회였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일본과 중동 기업들이 대회 스폰서로 참여하며 2019년도부터 대회 상금이 생겨났습니다. 2019년도 우승팀 카타르는 500만 달러, 준우승팀 일본은 300만 달러, 4강 진출팀 이란과 UAE는 100만 달러씩의 상금을 수령했습니다. 또한 모든 팀들이 출전 보조비 명목으로 최소 20만 달러씩을 지원받게 되었죠.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 역시 동일한 상금 체계로 운영하며 우승 시 최대 520만 달러를 수령하게 됩니다. 조별리그 탈락을 해도 100억 원이 넘는 상금이 주어지는 월드컵에 아직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된 아시아 축구가 좀 더 매력적인 경기로 축구 팬들의 관심도를 끌어올리고 특히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등 엄청난 인구를 보유한 국가들의 선전이 이어진다면 향후 아시안컵의 상금 규모는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